어머니, 요양원 알아볼까요? 며느리의 이 한마디에 70대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 짐이 된 걸까요? 그럴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결혼 생활 40년. 그 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23세 시집 와서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좁은 방 2칸짜리 집에서 시작해 남편과 함께 악착같이 모아 이 집을 마련했죠. 자식 셋을 낳아 키우며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어요. 남편 도시락 싸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부모님 수발 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힘들다는 생각도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살아내는 것,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큰아들이 대학 갈 때까지 새벽 청소 일을 했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론 새 아이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손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날에도 무더운 여름날에도 쉬지 않았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와도 집안일은 그대로였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다음날 준비하고 잠은 4시간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밥 잘 먹고 학교 잘 다니고 건강하게 자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오늘 반찬 맛있네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하루의 피로가 싹 가셨죠.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여 밥 먹는 그 순간, 그게 제일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하나둘 결혼해서 나갔어요. 처음엔 섭섭했지만 또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키워서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가 바라는 전부니까요. 큰아들은 서울로, 딸은 부산으로, 막내는 근처에 살았지만 그것도 차로 1시간은 걸렸어요. 그러다 5년 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병원에서 3개월을 보내고 집에서 다시 1년을 투병했죠. 그때도 저는 간병인 없이 혼자 남편을 돌봤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몸 씻겨주고 70이 넘은 나이에 쉽지 않았지만 평생을 함께한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 손에 맡기겠어요. 결국 남편은 제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소.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집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던 사람이 떠나니 이 넓은 집이 갑자기 커 보이더군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밥을 2그릇 짓다가 남편이 없다는 걸 깨닫고 멍하니 서 있곤 했죠. 저녁 먹을 때도 혼자 먹으려니 입맛이 없었어요. TV를 켜놔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찾아왔어요. 주말에 한 번씩, 명절 때. 그때마다 반찬 만들어 싸주고 손주들 용돈 쥐어주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쑤셨습니다. 무릎은 계단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고 허리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씩 아팠어요. 장을 보러 시장에 가면 숨이 차서 중간중간 쉬어야 했죠. 2층에 있는 안방에서 1층 거실로 내려오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13개의 계단. 젊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오르내렸던 그 계단이 이제는 산처럼 느껴졌어요. 난간을 꼭 붙잡고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내려가야 했죠. 한 번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다행히 난간을 잡고 있어서 넘어지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계단이 무서워졌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두려웠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계단을 오르내리다 넘어지면 어떡하나.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쓰러지면 누가 알아주나.
요리하는 것도 위험했어요.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 잊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냄비를 들다가 손에서 놓쳐 물이 쏟아진 적도 있었죠. 다행히 데이지는 않았지만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약 먹는 것도 헷갈렸어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이 6가지나 됐는데 아침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았어요. 메모를 해놔도 그 메모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곤 했죠. 그래도 괜찮다고, 아직 혼자 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그들도 각자 살기 바쁜데 늙은 어미 걱정까지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죠. 가끔 찾아온 막내 며느리가 물어볼 때도 나 괜찮아. 걱정 말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매일 밤 외로워서 잠을 못 이뤘는데도, 몸이 아파서 힘든데도 절대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 평생의 습관이었으니까요. 힘들어도 참고, 아파도 참고, 외로워도 참는 것. 그게 우리 세대 여자들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날도 막내 며느리 지혜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중에서도 가장 다정한 아이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들러서 안부를 묻고 장을 받아주곤 했죠. 결혼한 지 8년이 됐는데 한 번도 얼굴 붉힌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 장 봐왔어요. 지혜가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치, 반찬, 과일, 우유. 늘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골라 사오더군요. 아이고, 그냥 오지. 뭘 또 이렇게 사왔어. 제가 말했지만 속으론 너무 고마웠어요. 요즘은 시장 가는 것도 힘들어서 냉장고가 텅텅 비어도 그냥 있는 거로 대충 먹곤 했거든요. 지혜는 능숙하게 냉장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건 버리고 새로 산 것들을 정리하고, 어머니, 이 반찬은 또 상했네요. 드셔야 하는데. 지혜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배가 안 고파서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사실 요리하기 귀찮아서 그냥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곤 했던 거예요. 냉장고 정리를 마친 지혜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건가? 막내가 회사를 잘렸나? 아니면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무슨 일이야? 준호한테 무슨 일 있어? 저는 급하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준호는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지혜가 다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 게 분명했어요. 어머니께서 혼자 사시는 게 요즘 너무 걱정이 돼요. 이 집도 크고 계단도 있고 혹시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어머니 계단에서 발 헛디뎠다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 듣고 밤에 잠도 못 잤어요. 만약 진짜 넘어지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혼자 계시는데 누가 알아요? 지혜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약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고 밥도 잘 안 드시고 준호 형님도 형수님도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의를 했는데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을 한번 알아볼까 해서요. 요양원. 그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버리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요즘 요양원은 예전이랑 많이 달라요. 깨끗하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또래분들도 많아서 외롭지도 않으시대요. 지혜는 계속 설명했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나를 버리려는 거구나. 혼자 계시기엔 집이 너무 크시잖아요. 2층까지 있고 관리하기도 힘드시고 요양원에 계시면 24시간 누군가 돌봐드리니까 안전하시고 내가 짐이 됐구나. 식사도 제때 챙겨 드실 수 있고 건강도 체크받으실 수 있고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됐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40년. 이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고 밤늦게까지 빨래하고 아픈 것도 참으며 살았는데 이게 내가 받는 대가란 말인가?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혜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생각해 볼게. 겨우 그 말만 내뱉었어요. 어머니, 저희 다음 주에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구경만이라도. 가봐. 나 좀 쉬고 싶구나. 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밖에서 지혜가 어머니, 죄송해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윽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집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서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시집살이가 힘들 때도, 돈이 없어 쪼들릴 때도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프진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더 잘해줄 걸 그랬나?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되려고 아픈 것도 참았는데, 혼자 잘 산다고 애썼는데, 그래도 부족했던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죠. 오래전 정리해둔 앨범들이.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상자가 있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사진. 막내 준호의 돌잔치 사진이었어요. 한복을 입은 아기 준호가 돌상 앞에 앉아 웃고 있었죠. 그 옆에 젊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까맣고 얼굴은 생기가 넘쳤어요. 그때가 35년 전이네요. 그때도 힘들었지만 행복했었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다음 사진은 큰아들 대학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교복 입은 아들 옆에 남편과 제가 서 있었어요.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새벽 청소 일하며 모은 돈으로 아들을 대학 보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딸의 결혼식 사진도 있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이 제 손을 잡고 눈물 흘리던 모습. 엄마, 나 행복할게요라고 말하던 딸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제 인생이었어요. 웃고 있는 가족들, 함께 밥 먹던 명절, 여행 갔던 추억들. 모두가 소중한 순간들이었죠. 크리스마스 사진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치킨을 먹으며 웃고 있었어요. 손주들도 작을 때였죠. 다들 제 무릎에 앉아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그 시절. 여름휴가 때 바다에 갔던 사진. 남편이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 이만큼 됐소라고 말하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추석날 가족 사진도 있었어요. 큰 상에 음식 가득 차려놓고 온 가족이 둥글게 앉아있던 모습. 제가 며칠을 준비해서 만든 음식들이었죠. 힘들었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다 잊혀졌습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평생을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내 젊음도 건강도 꿈도 다 포기하고 오직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됐구나. 제 손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사진 속 젊은 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달랐어요. 70년을 산 세월이 고스란히 손에 새겨져 있었죠. 이 손으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키웠어요. 아픈 남편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한순간도 쉬지 않았던 이 손이 이제는 젓가락 하나 제대로 못 잡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거기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굽은 등, 힘없는 눈빛. 이게 나란 말인가?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나?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밤을 꼬박 샜네요. 사진들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요양원에 가야 하나? 그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나? 평생 살던 이 집을,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이 공간을 떠나야 하나?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제게는 그 어느 때보다 쓸쓸한 아침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거의 방에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TV도 안 보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기만 했죠. 자식들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지혜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큰며느리 수진이도 함께 있었죠. 어머니 안 받으셔서 직접 왔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두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와 제 양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죠. 거실 벽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마음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혜한테 들었어요. 요양원 얘기 듣고 많이 놀라셨다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혜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갑자기 말씀드려서 어머니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들 얼굴을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버리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요양원 보내려는 게 뭔데? 나를 집에서 내보내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지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가 안전하셨으면 해서 그런 거예요.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너무 걱정돼요.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 계시는 게 지난달에 계단에서 발 헛디뎠다고 하셨을 때 저희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만약 진짜 넘어지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병원에 가셔도 저희는 한참 뒤에나 알았을 거예요. 지혜도 거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왔을 때 보니까 냉장고에 상한 반찬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약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고 형님도 저도 매일 밤 걱정하면서 잠을 못 자요. 우리도 더 자주 오고 싶어요. 매일이라도 와서 돌봐드리고 싶죠. 그런데 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저희도 아이들 키우고 일하고 솔직히 매일 오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어머니를 혼자 두기엔 너무 위험해요. 밤에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가습을 켜놓고 깜빡하시면 어떡하고. 저는 며느리들의 얘기를 들으며 뭔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걱정, 불안, 두려움. 나를 버리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었던 거죠. 요양원이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곳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깨끗하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24시간 누군가 계시니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도와주실 수 있어요. 식사도 제때 챙겨주시고 약도 관리해주시고 운동 프로그램도 있대요.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으셔서 외롭지도 않으시고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지혜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더 자주 뵈러 갈 거예요. 지금은 어머니 걱정되어서 오면 혹시 불편하신 건 없으신지, 다치신 건 없으신지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요양원에 계시면 그런 걱정 없이 편한 마음으로 자주 뵈러 갈 수 있어요. 저는 며느리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너희들, 정말 나를 버리려는 게 아니구나. 어머니, 두 며느리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한테 어떤 분이신데요? 시집 와서 얼마나 많은 도움 받았는지 몰라요. 애들 봐주시고 밥 해주시고 아플 때 돌봐주시고 저도요. 지혜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결혼 초에 요리 하나 제대로 못했을 때 어머니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준호랑 싸울 때도 제 편 들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를 버려요. 그럴 수가 있겠어요. 다만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거예요. 저희 능력으로는 매일 와서 돌봐드리기 힘드니까 전문가들이 계신 곳에서 편히 계시면 어떨까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밀어낸 게 아니라 나를 더 잘 지켜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내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미안하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을 몰라봤네. 할미가 나이 들어 속 좁아진 모양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더 잘 설명드렸어야 했어요. 지혜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일단 같이 가보실래요? 구경만이라도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안 가시면 되니까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며느리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함께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막내 준호도 휴가를 내서 함께 왔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도 되고 두렵기도 했죠. 어머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니까요. 준호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좋은 곳에 있었어요. 조용한 주택가, 나무가 많은 공원 옆이었죠. 건물도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밝은 미소를 가진 직원분이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둘러보시러 오신다고 들었어요. 로비는 호텔처럼 깔끔했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편안한 소파들이 놓여 있었어요. 화분에 꽃들도 활짝 피어 있었죠. 이쪽으로 오시면 거주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직원분이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르신들이 보였어요. 어떤 분은 책을 읽고 계셨고 어떤 분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죠. 생각했던 것과 달리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방도 보여주셨어요. 넓진 않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 옷장, 작은 책상, 개인 화장실까지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공원이 보였죠. 어머니 사진이나 소중한 물건들 가져오셔서 꾸미실 수 있어요. 집처럼 편하게 지내시라고요. 직원분이 설명했습니다. 식당도 둘러봤습니다. 넓고 밝았어요. 점심시간이라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고 계셨는데
다들 즐거워 보이셨습니다. 메뉴는 영양사 선생님이 짜세요. 건강식이지만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신경 써요. 특식도 자주 나오고요. 직원분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다음은 활동실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분들은 노래 교실에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운동실도 있었는데 재활 운동 기구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매일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술, 음악, 운동, 영화 관람. 원하시는 것에 참여하시면 돼요. 강제는 없어요. 직원분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정원도 산책했습니다. 잘 가꿔진 화단, 벤치, 작은 연못까지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한 어르신이 손주로 보이는 아이와 함께 산책하고 계셨죠. 가족분들 언제든 방문하실 수 있어요. 외박도 가능하고요. 명절 같은 때는 집에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직원분이 말했습니다. 둘러보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생각했던 것처럼 무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안전해 보였죠. 상담실에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절한 분이셨어요. 어르신, 여기는 집이에요. 시설이 아니라 또 다른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는 거고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24시간 계세요.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도와드려요. 약도 저희가 관리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원장님은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셨지만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나쁘진 않더구나.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단 훨씬 좋았어. 그죠? 저희도 여러 곳 알아보고 제일 좋은 곳으로 찾은 거예요. 지혜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쉽진 않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한 거 아니니까요. 수진이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정리된 것 같았어요.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고 사진들을 다시 꺼내보고 남편 영정 앞에 앉아 혼잣말도 했죠.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겠소?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당신 편한 대로 해요. 당신이 행복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요. 한 달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양원에 가기로요. 자식들에게 전화했을 때 다들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줬죠. 어머니, 후회 안 하시겠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너희들이 편해지면 나도 편해지는 거야. 그리고 나도 새로운 친구들 만나보고 싶구나. 혼자 있으니까 외롭더라.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나하나에 추억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만 챙기기로 했습니다. 사진들, 남편 유품 몇 가지, 자주 입는 옷들. 새로운 시작엔 짐이 가벼운 게 좋으니까요.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요양원에서 새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낯설었어요. 새로운 환경, 낯선 사람들, 다른 생활 패턴. 밤에 잠도 잘 안 왔죠.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됐어요. 옆방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와 친해졌습니다. 저랑 동갑이신데 성격이 참 밝으세요. 우리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신난다 하시며 매일 웃으시는 분이에요. 함께 아침 산책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오후엔 미술 교실도 다닙니다. 저는 그림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니 자꾸 그리고 싶어지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노래 교실도 가요. 옛날 노래를 부르는데 다들 신나게 따라 부르세요. 저도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이젠 제일 크게 부릅니다. 건강도 좋아졌어요.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약도 제때 먹고 운동도 하니까요. 무릎도 덜 아프고 숨도 덜 차요. 간호사 선생님이 혈압도 안정됐어요 하시며 엄지를 치켜 세우셨죠. 무엇보다 좋은 건 자식들이 예전보다 더 자주 찾아온다는 거예요.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이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요. 올 때도 편한 마음으로 오는 것 같아요. 어머니 괜찮으신가 걱정하며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보고 싶어서 오는 거죠. 함께 정원 산책도 하고 식당에서 차도 마시고 제가 그린 그림도 보여주고 손주들도 자주 와요. 아이들이 숙제 도와달라고도 하고 주말에 같이 놀러 가자고도 해요. 저는 이제 외박도 할 수 있거든요. 지난주엔 큰아들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왔어요. 지난주에는 손주 민준이가 학교 숙제로 저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사회 시간에 가족에 대해 배우는데 할머니를 인터뷰하는 게 숙제였대요. 할머니, 요양원 어때요? 민준이가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행복하니까 너희 엄마 아빠도 행복해. 그게 가장 좋은 거란다. 할머니 외로우시진 않아요? 민준이가 또 물었습니다. 아니야. 여기 친구들도 많고 너희들도 자주 오잖아. 전에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안 외로워. 민준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제가 만든 쿠키 가져올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어제는 박순자 할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순자 씨, 우리 처음 여기 왔을 때 기억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둘 다 울상이었잖아요. 우리 여기서 어떻게 살지 하면서 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죠?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아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외로웠는데 여기선 매일 할 게 있고 친구들도 있고 맞아요. 처음엔 두렵고 낯설었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 집처럼 느껴져요. 물론 가끔은 예전 집이 그리워요. 남편과 함께 살던 그 공간, 아이들 키우던 그 집. 하지만 그건 추억으로 간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어제 며느리 지혜가 또 왔어요. 제 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어머니, 정말 후회 안 하시죠?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지혜야. 내가 용기 내서 말해줘서. 처음엔 오해했지만 이제 알아.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더 잘 지켜주려고 한 거였다는 걸.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나이 드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더라. 도움받는 것도 짐이 되는 게 아니고 가족의 사랑은 형태만 바뀔 뿐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겠어.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짐이 안 되려고 참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자식들은 안전하게 돌봐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심은 결국 통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 돌아갔지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가족 간에 오해가 생긴다면 한 번 더 대화해 보세요.
섣부른 판단 말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안에 진짜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70평생 살아오면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떨어져 있어도, 형태가 바뀌어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오늘도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옵니다. 순자 할머니가 산책 가요. 하고 문을 두드리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문을 열어요. 그래요, 가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가족과의 소중한 경험, 오해를 풀었던 순간,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어요.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